안녕하세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과거 흐름부터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명확하게 상대방 분이 언제 연락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과거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보면 두 분은 결혼까지, 미래까지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래까지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이나 오로지 조건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결혼 이야기를 나누셨거나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과정 중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순수하게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재고 따지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자체가 좋아지고 이 관계 자체에 진심이 되면서 모든 부분들에 악의적인 마음 없이 오로지 감정 자체만을 생각하면서 두 분이 사랑을 키워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많은 안정감과 돈독한 감정들도 생기셨을 것 같고, 가족 같은 느낌을 연인 관계에서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따뜻한 감정을 교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도 상대방 분과 1번 분들이 특히 더 관계 자체가 깊어 보이셔서 두 분은 서로 그만큼 깊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관계를 이어오면서 점점 갈등이 생겨나셨을 것 같은데,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들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1번 분들도 본인만의 기준이나 생각이 확고하신 편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겨났고 서로 합의하려고 하고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간극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분이 서서히 멀어지셨을 것 같은데,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같이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두 분은 서로 너무 좋아했지만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갈등 과정이 계속되면서 서로 간에 지치셨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싸움도 점점 길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냉전 기간도 점점 길어지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포기하듯이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미련이 많이 남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만나더라도 또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안 맞고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이별 당시 속마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상대방 분이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는 순간에도 1번 분들과 함께 쌓아오셨던 따뜻했던 순간들이나 기억들이 보이시기도 하고 1번 분들을 애정있게 바라보는 마음들이 보여져요. 마음에 정도 많이 남아있으신 상태라서 헤어지는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1번 분들에 대한 감정들은 없으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나셨던 것 같아요. 이대로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내가 과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서부터 시작해서 1번보다 과연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관계를 끝내는 부분들에 대한 마음속 갈등들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고, 마음도 굉장히 심란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의 순간에도 상대방 분은 1번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1번 분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고, 이왕 이렇게 헤어짐을 결정을 했으니 1번이 나를 빨리 잊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셨는데 이런 마음들이 모두 상대방 분이 1번 분들을 애정 있게 바라보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나오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헤어질 때 상대방은 저한테 굉장히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질 때 1번 분들께 차갑고 냉정하게 구셨더라도 그게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1번 분들을 위한 배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차갑고 냉정하게 굴어야 1번이 희망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빨리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 1번 분들께 보여주셨던 상대방 분의 모습이 모두 다 다르시겠지만 그 행동들과 말들은 사실 1번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과 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현재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여전히 1번 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보여요. 1번 분들 생각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1번 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별을 결정한 게 잘한 선택일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많이 보입니다. 1번 분들에 대한 그리움도 크신 것 같아요. 어쨌든 1번 분들을 좋아했던 마음도 진심이고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자책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그래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못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는 척 하시거나 이런 의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 분들이 상대방 분에게 헤어진 건 괜찮냐라고 물어보더라도 솔직하게 생각은 많이 난다. 근데 다시 만나기에는 자신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실 수 있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1번을 많이 좋아했다.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좋아했던 것 같다. 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드러내실 수 있어 보여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회에 대해서는 크게 자신 없는 부분들도 크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과 고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일에 더욱더 몰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업을 하나 더 늘려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끔 해보실 수도 있고 커리어를 더 쌓을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다거나 하시면서 스스로 1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게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의 깊은 내면에는 1번 분들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크신 것 같아요.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1번 분들에 대한 빈자리랑 상실감이 많이 느껴지시다 보니까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에 따라서 연락하고 싶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번 분들을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크신 것 같은데 내가 결혼까지 미래까지 진심으로 그렸던 사람이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따라 더 1번 분들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고 서로 즐겁고 편안하게 만나왔던 시간들을 그리워하시는 것도 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과 감정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바뀌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날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그리워, 그냥 다시 헤어지더라도 만날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날에는 다시 만나더라도 또 헤어진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거야.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아. 빨리 1번을 잊고 보내주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감정과 이성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점점 더 상대방 분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1번 분들 중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 분의 연락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관계가 이어지시기보다는 다시 끊기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상대방 분이 진심으로 1번 분들께 연락을 하신 건 맞지만 아마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온 날 이런 행동력을 보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성을 되찾았을 때 사라지거나 급하게 연락을 끊거나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연락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1번 분들이 있으시다면 많이 혼란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못 나누셨더라도 부재중 전화나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사라지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상대방 분은 1번 분들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성으로서 이 감정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게 보여서 당분간은 이성과 감정이 싸우시는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상대방 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해 가실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1번 분들에 대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1번 분들을 좋아하는 감정도 그리움의 감정과 미련의 감정이 합쳐지면서 더 강하게 올라오실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1번에게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이별의 감정들이 밀려오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감정들이 올라오실 것 같아요. 이때가 진정한 후폭풍의 감정이 오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1번 분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이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으로 점점 더 강해지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되뇌이면서 1번 분들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나 자신이 1번 분들에게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특히 더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안한 감정도 많이 생기실 것 같고 내가 그랬는데도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서 진짜 고마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이때 시기에 상대방 분도 1번 분들에 대한 이별의 감정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도 같이 겹치실 가능성도 보여져요. 그래서 더욱더 1번이 내 옆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보다도 상대방 분은 힘든 감정들이 더 커지실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못해줬던 거, 상처 줬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극심한 후폭풍적인 감정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대방 분이 1번 분들에게 다가오실 행동력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재회에 대한 연락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일단 행동력 자체는 있어 보이시는데 재회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1번과 다시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 재회 관련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이성보다 감정이 강해지는 순간에는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는 하지만 재회에 대한 연락은 많은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후에 시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방 분이 진심으로 1번 분들을 생각하시기도 하고 속 안에 들어있는 다시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진실된 행동이 나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실 수 있지만 상대방 분이 재회에 대해서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충분히 연락을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재회에 대한 연락이 오시는 시기는 언제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연락 흐름은 한 달 정도 이후부터 열려 있으신 흐름인데요. 앞으로 한 달 안에는 상대방 분이 재회에 대해서 움직이거나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한 달 정도 이후부터 서서히 연락 에너지가 생기실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한 달 정도 이후부터 상대방 분이 연락을 해서 재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실 흐름이시기도 한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자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토요일에 오실 가능성이 가장 높고 숫자 7이 들어가는 날짜 7이나 17일, 27일에 오실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1번 분들은 7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연락 오시는 시간대도 아침 7시와 저녁 7시쯤의 에너지 기운들이 강하신데 상대방 분이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침 시간대보다는 저녁 7시쯤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의 연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상대방 분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살짝은 눈치 보는 듯한 느낌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봐도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1번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봐도 눈치를 보시고 이런 연락이 1번 입장에서는 부담이지 않을까. 이미 마음 정리 다 했는데 내가 괜히 마음을 전달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먼저 상대방 분도 연락을 하고 1번 분들의 반응을 보실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방 분도 대화를 최대한 이끌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1번 분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근황이나 일상을 묻는 연락을 시작으로 대화를 하실 것 같고 처음부터 무작정 자신의 감정을 밝히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 분도 1번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락을 이어가시다가 그래도 분위기가 좋고 만남 제안을 하더라도 1번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올 때 차근차근 재회까지 쌓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 분도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고백 비슷하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생각났고 1번 너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솔직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신도 없고 우리는 또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번 너와 꼭 미래까지도 함께 가고 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1번 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기만 하셔도 재회까지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 분이 재회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실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확확 불타오르면서 재회에 대한 진전이 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진중하게 두 분이 다시 관계를 쌓아 나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상대방 분도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신중하게 결정한 재회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과 말에 진심을 넣어서 관계를 이끌어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상대방 분의 과거 마음부터 현재 마음 그리고 연락운까지 리딩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별을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마음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별하시고 나서 마음이 불안정하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뒤바뀌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럴수록 1번 분들께서 마음을 잘 가라앉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감정을 릴렉스 시켜보셔도 괜찮고 요가나 명상 같은 것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들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저는 정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 잡생각이 더 나고 더 깊은 생각들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인 운동이나 끊임없이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 분에 대한 생각에서 멀어지고 불안정한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서 1번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적인 활동을 할지 활동적인 활동을 할지 결정을 해주셔서 최대한 상대방 분에 대한 생각에서 멀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조절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 분에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날이 오려고 이렇게 힘든 거겠지. 이 이별의 시간이 우리를 더 돈독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1번 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둔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과거 흐름부터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명확하게 상대방 분이 언제 연락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과거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이상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도 상대방 분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만나봐도 괜찮겠다, 조건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연애하는 이성을 볼 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외모 조건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셨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신 분들은 상대방 분이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서 만남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거나, 나는 같이 있을 때 재밌는 사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끌려서 연애를 시작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자신이 원하던 부분을 상대방 분이 가지고 있으셔서 만남을 시작하셨을 것 같고,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이 그러한 자신의 이상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연애를 시작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은 만나시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서로가 있다는 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게 많은 힘이 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잘 만나 오시다가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두 분이 틀어지게 되는 일이나 사건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바로 이별을 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시도하다가 서서히 멀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 사건이 이번 분들에게도 큰 타격이었을 것 같은데, 상처를 크게 받으셨거나 상대방 분에게 배신감을 느끼셨다거나 하시면서 이 관계를 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분들은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만나는 게 맞는 선택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게 남아있으셨고, 마음의 정도 많이 쌓이신 상태셨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선택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들에 대한 영향으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는 상황들이나 표면적인 이유들은 다르실 수 있지만, 어떠한 이번 분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두 분 사이에 큰 사건이나 계기 때문에 서서히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별까지 오게 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분들도 정이 약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단호해지려고 해도 한순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상대방이 안쓰러워 보이고 이랬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도 마음고생을 꽤나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감정 소모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별 당시 상대방 분의 마음도 보겠습니다. 이별 당시의 감정을 보면 상대방 분은 자존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분들을 이기고 싶고 이 싸움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셨던 걸로 보여서, 만약에 상대방 분이 이별 통보를 하셨다면 그 이별 통보가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화났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이번 분들을 꺾으면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과하게 말과 행동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헤어지는 순간에 상대방 분이 방어 기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셨던 게 보여져요.
이번 분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두려워서 일부러 더 강하게 본인이 이번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이별을 내뱉고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별하고 나서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으셨던 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번 분들께서 이별 통보를 하셨더라도 상대방 분은 이번 분들을 붙잡거나 매달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 분은 방어 기제가 강하게 올라와 있었고, 그렇게 자신이 행동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이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 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 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좋아했던 게 아니야. 좋아했으면 이렇게 우리 관계를 끝내려고 할 리가 없어. 라든지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 같다. 진짜 헤어지고 싶은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오해를 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은 상대방 분은 이별하는 순간에도 이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더 강하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현재 에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지금 현재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셨을 에너지가 보이는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공부나 취미생활, 새로운 모임에 가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원래의 기존의 패턴과는 다르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에너지가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도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거의 몰두하고 있으신 부분들이 보이고, 일상을 보내면서 상대방 분의 머리는 거의 새롭게 시작한 활동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신 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기반을 다져놓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솔로의 기간을 보낼 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서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안정적인 풍요로운 미래를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실현되게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고, 물론 이별을 해서 힘들고 버거운 감정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분들과의 이별의 감정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자신의 미래적인 부분이나 새롭게 시작한 활동에 몰두를 하시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모든 일상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나 혼자 있을 때, 그때부터 상대방 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일상을 바쁘게 보낼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다 보면 생각도 많아지고 이번 분들에 대한 상실감이 밀려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방 분도 일부러 더 집에 늦게 들어가시거나 차라리 술을 마시고 뻗어서 잠을 빨리 드신다거나, 이렇게 이번 분들에 대한 감정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하고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기에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겹지인을 통해서 근황이나 소식을 접하셨다거나 푸사나 SNS를 통해서 근황을 접하셨더라도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완전하게 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상대방 분은 이번 분들이 잊혀지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신 흐름이 카드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 분의 속마음 카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속마음을 보니까 상대방 분은 이번 분들에게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은 감정적으로 크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가가 보고 싶고 연락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는 완전하게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스스로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누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서로 맞춰나가야 할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다가가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을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도 살짝 보이시는데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애정이 동반된 부정적인 감정이신 것 같아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진짜 나랑 끝낼 생각인 거지? 혹시 다른 이성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부정적인 감정이어서 이번 분들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으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은 이미 나랑 끝난 사람이야. 지금 우리는 남이야. 생각 그만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시지만 상대방 분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번 분들에 대한 기억이나 마음들이 잊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이번 분들과 다시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커 보여요. 사실 상대방 분도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나는 이번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은 인정을 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그림은 이번이 나에게 다가와주고 매달리고 다시 만나자고 설득하고 이런 그림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모든 상대방 분이 지금 현재 가만히 있고 잊으려고 노력하시는 이유도 자존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번 분들과 단절이 돼 있으시다 보니까 자꾸만 불안감들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은 왠지 나를 잊었을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이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번이 사실은 나만큼 나를 안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빠지실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도 그럴 때마다 방어 기제처럼 내가 먼저 절대 연락 안 해. 제외하고 싶으면 너가 다가와. 그러면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생각해 볼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현재 혼자서 이번 분들과 자존심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에 대한 상실감이나 빈자리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에는 공허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고 즐거운 일을 해도 그리 즐겁지 않지만 안 하면 이번 분들 생각이 나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 분도 마음속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세요.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끝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제외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크셔서 그래서 그만큼 상대방 분도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대방 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 분은 더욱더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술자리에 자주 가신다거나 새로운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즐거운 자리를 가지신다거나 하시면서 이번 분들을 더욱더 빠르게 떨쳐내 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성에 대한 기회들도 들어오실 수 있는 흐름이 보여져요. 상대방 분도 이번 분들을 잊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거부하기보다는 한 번씩 만나보실 수 있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 분은 더 큰 혼란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고 해서 그 이성에게 감정이 푹 빠지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분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번 분들이 생각이 나고 이번 분들의 가치적인 부분을 더욱더 높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번 분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고 자존심적인 부분도 더 많이 내려가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번 분들을 점점 잊어가거나 마음을 정리해 가거나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보다도 감정이 더 깊어지고 이번 분들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이 앞으로 연락운이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겨놓거나 하는 직접적인 행동력은 아니실 수 있지만 은근슬쩍 가벼운 행동력이 보이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두려움도 크고 이번 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이 안 가시다 보니까 SNS에 좋아요를 누르신다거나 SNS가 끊겨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팔로우를 거신다거나 만약에 상대방 분이 이번 분들을 차단해 놓으신 상황이었다라고 하신다면 갑작스럽게 차단을 푸신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연락은 아닐 수 있어도 상대방 분이 가벼운 느낌의 행동력이 나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용기가 안 나서 은근하게 자신의 감정을 티를 내시는 것 같아요. 프로필 뮤직에 슬픈 노래를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이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의미심장한 문구나 말들을 올려놓으실 수도 있는 흐름들도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시면 촉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 이 사람 나보라고 올렸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직접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 기운은 지금 당장 약해 보이지만 간접적인 행동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상대방 분의 행동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 4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건 4일 전후, 그리고 4주 전후를 가리키고 있지만 4일, 14일, 24일과 같이 숫자 4가 들어가는 날도 기운이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행동이 나온다면 상대방이 나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나한테 연락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분들이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도 사실은 다가가고 싶지만 용기를 못 내시고 있는 거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으신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을 다시 내 사람으로 만들 용기가 없어서 걱정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여서 이번 분들께서 다가가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은근히 생각이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간접적인 행동력을 보여주셨을 때 타이밍을 잡아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상대방 분도 기다리고 있으신 마음도 크시기도 했고 이번 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셔서 연락이나 대화 자체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 분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은근히 좋으면서 튕기고 이런 부분들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 분들이 솔직 담백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분과 꼭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간접적인 부분이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상대방 연락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타로카드는 단기적인 흐름이라서 단기적인 흐름에는 상대방 분의 간접적인 행동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다 보면 상대방 분도 언젠가는 꼭 연락이 오실 분이어서 연락을 먼저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별하시고 나서 상대방 분을 잊어보려고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슬퍼지고 이별의 감정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으로는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리움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리움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 감정을 느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조심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번 분들 에너지가 급발진적으로 상대방 분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있으셔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느껴주시되, 상대방 분과 관련된 추억의 물건들을 치워두시거나 핸드폰 속에 남아있는 사진을 삭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과 관련된 추억이나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감정을 받아들이시면서 점점 서서히 괜찮아지시는 것보다는 더욱더 감정이 올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시면서 억지로 상대방 분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래, 많이 사랑했으니까 생각나는 게 당연해. 그래도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감정을 점점 가라앉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번 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드운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과거 흐름부터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명확하게 상대방 분이 언제 연락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과거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상대방 분과 연애를 이어오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두 분이 현실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자주 못 만나는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과 별개로 자주 만나더라도 자꾸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외로운 감정이 드신다거나 이 관계를 나 혼자만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현타적인 감정들도 밀려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3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좋아했던 감정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이 관계가 버거운 느낌이 들면 이 관계를 놓아야 하는데 놓아지지를 않고,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좋아했다가 힘들어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만날 때는 좋은 순간들도 많으니까 더욱더 이 관계에 희망을 품게 되면서 선뜻 놓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대방 분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관계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상대방은 내가 힘든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본인의 일상을 즐겁게 보내면서 3번 분들을 방치하는 느낌까지도 느끼셨던 적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서운한 감정이나 힘든 감정, 슬픈 감정, 나 혼자만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3번 분들도 폭발하게 되신 순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솔직한 3번 분들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셨거나 급발진하는 느낌으로 상대방 분에게 감정들을 쏟아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 3번 분들께서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별까지 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상대방 분이 그때마다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해서 만나는 거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3번 분들을 다독여 주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별까지 가게 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별의 느낌을 보면 3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별 자체가 갑작스럽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별할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별이 왔고, 그래서 이별 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헤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헤어진 걸 보면 상대방은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자책하는 마음이나 이별을 해서 슬픈 마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이별 당시 마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 분도 이별 자체가 갑작스러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먼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이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맞이하셨을 것 같고, 이별 당시에도 상대방 분은 지친 감정 자체는 있으셨지만 3번분들과 당연하게 앞으로도 계속 만나겠지, 이런 편안하고 익숙한 감정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헤어지게 되시다 보니까 상대방 분도 나름대로 타격도 받고 이별에 대한 슬프고 씁쓸한 감정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별에 대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 분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지치기도 했고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밀어붙이셨을 것 같고, 상대방 분도 완전히 괜찮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각자 지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별을 확고하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3번 분들은 좋아하는 감정은 이별 당시에 분명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연애 초반부에는 상대방 분도 열정적으로 3번 분들께 관계에 집중을 하셨을 것 같고,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불타오르는 만큼 그대로 3번 분들께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 분의 표현이나 관계에 집중하는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셨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왜 이 관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감정 소모를 많이 하셨는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서서히 행동이 변해가니까 그에 따라서 3번 분들도 불안해하시고 변해가시는 모습이 두려우셨던 게 아닐까 싶고, 상대방 분은 다른 곳에 집중도가 쏠려 있으셨던 게 보이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셨기보다는 그 순간의 개인적인 상황 문제가 있으셨다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정사, 일이 갑작스럽게 바빠지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3번분들께 투자하는 시간들이나 신경 써주는 시간들이 줄어드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권태기적인 감정이나 마음이 식은 것 때문에 행동이 변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상대방 분도 이별에 대해서 생각해오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별 당시에 갑작스러운 감정을 느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현재 에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에게는 지금 현재 불안정한 에너지가 들어와 있으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신 것 같고,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갖고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뭔가를 해보자 하는 에너지는 갖고 계세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신 상태라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연애에 집중할 수 없었던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 분도 이런 부분들에 열정은 있지만 그에 따른 현타적인 감정도 크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크지만 그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고, 상대방 분도 자존심이 워낙 세신 성향이시다 보니까 남들에게 약한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하셔서 주변 분들에게는 괜찮은 척 일부러 더 밝게 의식해서 일상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이 마음 편하게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스스로 굉장히 안쓰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상대방 분도 지금 현재 에너지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시기도 하고 다운되어 있어 보입니다. 겉 에너지와 속 에너지가 굉장히 다르신 게 보이고, 상대방 분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우울감 비슷하게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막막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으시지만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분이 3번 분들을 진짜 믿고 의지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드러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이 워낙 자존심도 강하시고 드러내지 못하시는 성향이시다 보니까 3번 분들께 끝까지 숨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3번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요소를 상대방 분이 제공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속마음 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3번 분들에게도 자신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푸사나 SNS에도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게 일부러 더 잘 지내는 척하고 있으시다거나 겹치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의식해서 그분들에게는 3번 분들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척 이렇게 의식해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분도 3번 분들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3번 분들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느끼고 있으시기도 하고 미련의 감정들도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실 때도 많으신 것 같은데 다만 상대방 분도 자신의 상황이 해결돼야 연애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을 좋아하는 감정이나 생각나는 감정을 더 꾹꾹 누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렇게 3번 분들을 생각하면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도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사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으시기 때문에 힘든 순간에나 우울한 순간들에 3번 분들 생각을 특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연락이나 재회, 자신이 움직이실 생각을 못하고 있으시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로는 3번 분들에게 여전히 끌리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상대방 분은 3번 분들께 끌리는 마음들이 있고 좋아하는 감정도 남아있는 상태지만 3번 분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나 감정들을 숨기시는 부분도 있고 더 잘 지내는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으신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방 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 분의 상황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시는 흐름이 보여져요. 아마 이 상대방 분의 문제가 단기간 안에 쉽게 해결이 안 되시는 문제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도 점점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숨막히는 감정도 강해지실 것 같고 그러면서 3번 분들 생각이 더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도 많이 떠오르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걱정 없이 웃었던 순간들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으실 것 같아서 상대방 분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때 시기에 3번 분들께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차마 쉽게 연락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도 워낙 자신의 상황이 해결이 안 됐기도 했고 섣불리 다가갔다가 3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망설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으로는 연락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자신의 행동을 참는 부분들이 이 시기에 반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니까 진짜 두 분이 헤어지신 건 상대방 분의 상황 문제 때문이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3번 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치신 감정들이 보이셨지만 상황도 힘든데 연애도 힘들다 보니까 놓으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상대방 분이 이런 문제가 없으셨다면 조금 더 3번 분들과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연애에 쏟을 에너지가 그만큼 없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이 연락운이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분도 워낙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섣불리 다가가실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3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리워하는 감정은 계속 품고 가실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연락으로까지 이어지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연락이실 수 있어 보여요. 상대방 분도 원래는 연락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3번 분들이 너무 생각나고 그립고 하시다 보니까 연락으로까지 이어지시는 것 같고 이성의 끈이 풀린 상태에서 연락을 하시는 걸로 보여서 술을 드신 상태에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 분 쪽에서 완전하게 연락이 없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은 조금 걸리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연락 시기는 언제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시기는 8주 전후, 8달 전후로 보이시는데 타로카드의 연락 흐름이 잡힌 걸 보면 8달까지 길게는 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 8주 전후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숫자 8의 기운이 가장 강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8일, 18일, 28일 이런 날짜에도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이고 꼭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8주 전후로 아침 8시나 저녁 8시 전후로 연락이 오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온 후에는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실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처음에는 자신도 좋아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시는 거여서 재회에 대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지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충동적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커져왔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3번 분들과 대화해보고 얼굴을 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도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망설이게 되는 부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과연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3번에게 이야기하면 과연 3번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상대방 분이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신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에 집중을 많이 못할 수 있고 그래도 괜찮으면 나는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꺼내실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3번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재회가 결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3번 분들도 이런 부분이 상관없고 이해해 줄 수 있으시다면 최대한 상대방 분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워낙 그동안 힘들고 마음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시간들을 보내셨다 보니까 3번 분들께서 따뜻하게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 순간에 3번 분들에게 상대방 분도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게 되면서 재회를 하신 후에도 3번 분들에게 완전히 100% 집중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소중하게 대하시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번 분들이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애를 할 때 서로가 100% 집중을 해야 안심이 되고 또다시 외로운 기분이 드는 순간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분의 상황이 워낙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상대방 분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으셔야 연애가 안정적으로 이어지실 수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상대방 분의 과거 마음부터 현재 마음 그리고 연락운까지 리딩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별을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번 분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무너지고 혹시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다시 만나더라도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3번 분들은 이 감정에 오래 갇혀 있으실 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일시적으로 이별 때문에 자존감도 내려가고 흔들리는 시간들을 보내실 순 있지만 결국에는 3번 분들 스스로의 중심을 잡게 되실 것 같고, 사실은 3번 분들도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3번 분들의 원래의 텐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별의 힘든 감정을 느끼시는 것도 그만큼 상대방 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3번 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생각들만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끊임없는 3번 분들을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말을 해주시면서 상대방 분과의 이별의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3번 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드운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과거 흐름부터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명확하게 상대방 분이 언제 연락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과거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셨을 가능성이 보여져요. 일을 하시다가 만나셨다거나 사내 커플이셨다거나 스터디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나셨을 가능성도 있고, 학생이신 분들은 학교 관련된 장소에서 만나게 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꼭 공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결혼정보 회사에서 서로 조건이 맞아서 만나게 되셨을 가능성도 있고, 지인분들이 둘이 조건적인 부분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시켜주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셨을 것 같은데, 다만 처음에 봤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 사람 다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심한 부분이 많으셨다거나, 처음에는 헌신적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셨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셨을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싸우기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뚜렷한 두 분이 만나셨다 보니까 생각 차이, 가치관 차이 때문에 부딪힘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고, 그런 싸움이 더 커지면서 감정적인 싸움까지도 하게 되시는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주관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자존심 싸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음은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본인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더 서로 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싸우실 때도 있지만 또 좋을 때는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코드가 잘 맞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성격 차이, 생각 차이, 가치관 차이만 빼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도 종종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가치관 차이나 생각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4번 분들도 서로 기준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생각을 깨고 서로에게 맞춰주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지치셨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우리가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관계를 포기하듯이 끝내신 흐름도 보여집니다.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만 과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힘든 감정이 밀려오시는 순간마다 하셨을 수 있고, 4번 분들도 이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는 했지만 이별이 막상 왔을 때 이별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4번 분들마다 헤어지신 상황은 모두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간의 생각 차이와 가치관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랑 성향 차이 때문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별 당시에 상대방 분의 속마음 카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당시에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면 이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대하고 있으셨던 게 보여져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4번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관계를 냉정하고 단호하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서로가 맞춰지지 않는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도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감정은 남아있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더 강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별 당시에 4번 분들을 미워하는 감정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상대방 분 입장에서도 4번 분들께 쌓여있는 감정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그에 따라서 많이 남아있으셨던 것 같고, 만약에 두 분이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이 되셨더라도 이번 이별은 왠지 느낌이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분도 그 이전보다는 이별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해붓은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나온 결과였다면 이번 이별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더욱더 상대방 분이 냉정하고 평상시 이별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신 4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는 진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다 보니까 아직 감정이 남아있으신 4번 분들은 이대로 우리가 끝나게 된다면 어떡하지? 진짜 다시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먼저 다가가 보시거나 매달려 보신 4번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강하게 밀려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현재 에너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지금 현재 해방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4번 분들과 싸움과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지쳤던 감정들도 있었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하나둘씩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신 에너지가 보여져요. 평상시에 자신이 좋아했던 취미생활이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고, 마음속의 안정도 지금 현재는 들어오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리딩을 들으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배신감이 밀려오시는 4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 힘들어하지도 않고 신나게 보내고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에너지를 보면 상대방 분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솔로의 기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으신 상태이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든 감정이나 이별에 대한 타격이 없으신 상태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에너지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애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야 했었던 자신의 생활도 있었고, 숨막히는 감정이나 지치는 감정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즐겁고, 연애하지 않아도 이 상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4번 분들 생각도 거의 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주로 본인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고, 밝게
보내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푸사나 SNS에 근황이 올라오거나 겹지인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와도 4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은 나를 잊은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들려오실 수 있어서 최대한 4번 분들의 멘탈을 지키시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상대방 분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거리를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현재 속마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번 분들에 대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면 아직까지는 4번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지친 감정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신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관계에 있을 때 힘들었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4번 분들을 떠올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나 서로 좋지 않았던 상황들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계심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다가가 보신 4번 분들이 있으셨다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경계심 가득한 모습을 보이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 혼자가 좋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4번 분들을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있어 보여요. 우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고 서로 같이 있을 때 힘들었을 뿐이지 4번 분들 자체로만 보면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4번을 만났던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4번 분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좋게 기억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별 과정 중에서 상대방 분이 4번 분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더라도 그게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감정들이나 지치고 예민한 감정들 때문에 더 과하게 이야기를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4번 분들이 다른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만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고 나와 잘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의 애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4번이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은 남아 있으셔서 지금 현재는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만 남아 있으신 거지 4번 분들 자체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 분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실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본인만의 일상을 살아가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이런 자신의 일상이 지겨워지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일상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은 것 같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재밌는 일도 없는 심심하고 잔잔한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면서 상대방 분도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점점 4번 분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4번 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염탐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기부터 슬슬 4번 분들 염탐을 하기 시작하실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더 궁금해지고 다른 만나는 이성이 있는지도 신경 쓰이게 되고 하실 것 같은데 이때도 그래도 그립다거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점점 공허한 감정이 시작이 되고 마음속 어딘가 모르게 허한 감정들이 자꾸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일상이 지겹다고 생각할 때쯤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후폭풍의 감정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사소한 계기이실 수는 있는데 길을 걷다가 4번 분들과 자주 갔던 식당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예전 추억을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후폭풍의 감정이 밀려오신다거나
우연히 서랍 속에 넣어놨던 4번 분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보면서 추억 회상을 하다가 4번 분들을 향한 그리움의 감정들이 밀려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4번 분들을 향한 이별에 대한 감정들이 뒤늦게 폭풍처럼 밀려오실 것 같은데요. 자신이 4번에게 너무 못해준 것 같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수많은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4번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4번은 잘 지내고 있을까? 다시 4번 옆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4번 분들에 대한 염탐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4번 분들이 혹시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봐 불안하고 자신을 잊었을까봐 두려운 감정들도 많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기억들이 미화가 되면서 4번은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마음속에 특별하고 소중했던 사람으로 자리 잡히실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지금 현재는 자신만 생각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금보다도 더 흐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별의 감정을 느끼실 것 같아서 4번 분들께서 단절된 기간, 공백기만 잘 가져주셔도 상대방 분이 4번 분들을 그리워하고 옆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이 4번 분들께 연락을 하실지 연락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후폭풍의 감정을 견디다 못해 연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4번 분들에 대해서 간절하고 애절한 상태로 연락을 하시는 거여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나가실 흐름들도 보여집니다. 이별의 감정을 느끼고 4번 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다라고 보여서, 일단은 후폭풍이 오시는 시기쯤에 못 참고 연락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상대방 분이 연락을 했는데 4번 분들 쪽에서 거절하거나 무반응으로 보이셔도 상대방 분은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시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다시 만나서 4번 분들에게 반성한 만큼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셔서, 만나는 이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발 나에게 돌아와 준다면 평생을 잘해주고 내가 가진 걸 모두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락운이면 4번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두 연락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이 오는 시기는 언제쯤일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께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6주 전후로 보여져요. 6달 전후로도 보이시기는 하지만 상대방 분의 감정 흐름상 그렇게 시기가 늦게까지 이어지진 않으실 것 같고, 대부분 6주 전후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숫자 6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6일, 16일, 26일의 날짜에도 연락운의 에너지 기운이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그래도 한 달 반 정도쯤에 연락운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연락이 오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도 그만큼 진심인 마음도 있고 4번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자신을 다시 받아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동반해서 다가오실 걸로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4번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4번 분들과 함께 보냈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과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다시 4번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진지하지만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관계를 쌓아나가려고 노력하실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4번 분들도 상대방 분을 겪으시다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구나,
진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돌아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상대방분이 후폭풍의 감정이 오고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순 있지만 상대방분과 재회를 하고 싶으신 4번 분들은 상대방분은 진심으로 4번 분들께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서 걱정 없이 공백기만 충분히 가지신다면 재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번 분들 중에서는 상대방 분께 복수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었고 재회를 안 해도 되니까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분이 후폭풍이 오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실 텐데 그때마다 거절만 해주셔도 상대방 분은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 분이 다가오면 재회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거절만 해주셔도 복수가 완성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회는 하고 싶은데 또다시 헤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상대방 분이 충분히 4번 분들에 대한 특별함을 깨닫고 돌아오시기도 했고 재회를 하신다면 노력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또 똑같은 이유로 이별을 하게 되시는 부분들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상대방 분의 과거 마음부터 현재 마음 그리고 연락운까지 리딩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별을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4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분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별에서 힘들고 불안정한 감정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더 무너져 내리고 우울감이 깊게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런 감정들이 더 강하게 오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분들도 지금 당장 상대방이 내 옆으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크시다 보니까 이성의 끈이 풀려서 상대방에게 급발진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거나 매달리거나 이런 감정적인 행동이 나오실 수 있는데 상대방 분이 다시 4번 분들을 그리워해서 돌아오게끔 하시려면 공백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급발진 행동을 최대한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정에 의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분의 번호를 아예 삭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너무 힘들고 불안정한 감정이 밀려오면 그 감정들을 공책에다가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시면 밖에 나가서 힘차게 뛰고 오신다거나 따뜻한 차를 마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4번 분들은 특히 술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술을 드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성의 끈이 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 있어서 술 기운에 그냥 상대방 분에게 연락을 해버리신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서 남은 기간 잘 이겨내시다가 상대방 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꼭 재회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4번 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드은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